자, 오늘 그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사항은 작업 절차 교육을 다 했지만 그 작업 절차 이외에 작업 절차는 이제 다 뭐 디자이너, 퍼블리셔, 뭐 기획자, 프로그래머 공통된 부분이고 지금 뭐 설명하는 거는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가 또 학원에서 배운 거나 우리 지금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나 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현재 업무 지시한 거는 ML 자료실하고 ML 업무 편람을 재코딩 작업을 하세요라고 유선상으로 업무 지시를 했죠. 유선상 업무 지시를 했으면 어떻게 되죠? 작업실은 아니죠. 일단은 작업실을 등록하는데 이거 우리는 ML 세일에 관련된 작업실이잖아요. 일단 본인이 해당 작업실 권한이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전에 작업 절차 교육 안에 어떤 작업은 어디로, 어떤 작업은 어디로 이런 것까지 설명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MSL 작업이니까 기타에 MSL 작업실 여기다 등록을 해야겠죠. 그죠? MSL 작업실인데 여기 현황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 지금 작업자의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럼 작업자를 여기서 추가하시면 돼요, 본인이. 본인 아이디 이름을. 강유정. 한 명 나오네요.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 추가. 그리고 기존에 필요없는 사람들은 삭제하시면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삭제하고 언제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갔죠. 그럼 MSL 작업실에다가 이제 본인이 작업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작업 등록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작업 요청서. 작업 요청서가 아니라 그냥 게시물. 게시물 한 개 등록해야죠. 그죠? 게시물을 뭐라고 등록하실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ML 업무 편함하고, 응? 커뮤니케이션에 ML 업무 편함하고 ML 작업실 재코딩 작업을 요청하셨습니다. 누가 사장님이 하고 글을 써야겠죠. 여기다가 글을 써서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날짜하고 본인 이름 적어서 여기에 관련된 작업관 회의를 하면 돼요. 작업관 회의. 작업관 회의 왜 하죠? 그거 기획이랑 퍼블리싱 디자인 사이사이에 전에 그죠? 사람들 작업관 회의를 하는데 일단은 지시한 사람, 작업 요청한 사람한테 이거 맞습니까? 라고 확인받는 거죠. 맞냐고 확인받으면서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특이사항이란 뭐예요? 별도의 요구사항. 그럼 다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그 내가 고객이에요, 고객. 사장님이니까 내가 요청했을 때 고객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뭐가 더 이게 재코딩 작업만 하면 되는 겁니까? 더 뭘 작업해서 오는 겁니까? 라고 해서 그 고객하고 논의한 내용들을 갖다가 추가로 이제 메모해 놓는 거예요, 메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업의 범위가 선정됐잖아요. 작업의 범위. 네. 그죠? 작업의 범위가 선정된 거예요. 본인의 아이디어,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플러스 고객, 내가 사장이 요구한,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경영지원팀일 수도 있고, 디자인팀일 수도 있겠지만, 요구한 사람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1차적으로 작업의 범위가 선정된 거예요. 네. 그죠? 작업의 범위가 선정됐다는 얘기는, 우리 개분별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죠? 본인 한 거는? 어느 거 말씀하시는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한 거죠. 지금 프린트하지 안 했잖아요. 등록도. 네. 내가 요거 하면 일단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해 종이 갖고 와서 네. 나랑 같이 논의를 하는 거야. 그것도 지금 아직 안 한 상태라. 네. 자기가 범위 선정되면 나머지 개분표 절차에 의해서 작업자를 배정원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저 뒤에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초반에 이게 지금 이제 헷갈린 거죠. 네. 이 작업의 범위를 선정하는 데까지 멍 때리게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야. 얼마야라는 것도 우리가 단가표 교육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단가표. 네. 단가표. 근데 단가표도 사실적으로는 우리 그냥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고객한테 받을 수 있는 단가표인데 이 기준점을 더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면 네. 뭐 원초적인 부분은 똑같아 공통되지만 자 우리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6만 원을 받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 페이지에 8만 원을 받아요. 한 페이지 코딩하는데 이 코딩하는데 비용은 기획, 디자인, 퍼블리셔, 영업 얘도 마찬가지죠? 네. 이 정도 금액을 받아요.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6만 원에서 우리가 12만 원 정도까지 받고 페이지 난이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우리가 15만 원 정도까지 받아요. 한 페이지 코딩 하는데. 근데 이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죠? 네. 어떤 페이지는 이렇게 그리고 어떤 페이지 안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자바스크립트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외부 프로그램 연결을 할 때는 외부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죠? 만약에 뭐 PG, LG 플러스를 연결을 해라. 그럼 U 플러스 걔네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외부 프로그램 분석이라고 해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선. 이거만 더 복잡하면 좀 더 잡으면 되는 거고, 그죠? 외부 프로그램 분석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작업을 이제 뭔 작업을 하느냐. 기존에 이렇게 작업이 있으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연결을 하는 거다, 이 페이지에. 네. 그럼 이거 간단한 스크립트만 연결하는 거는 뭐 3만 원, 2만 원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페이지 안에는 수정해갖고 자바스크립트 다시 짜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뭐 6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럼 한 페이지 만드는 비용보다 12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5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단가를 그렇게 책정하는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서. 항중화. 일단 개분표 작성할 때 본인이 스스로 단가 생각해서 그렇죠. 네. 매긴 다음에 이제 네, 네. 결제 나누면서 그렇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정을 네. 해서 어차피 나는 내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척하면 얼마 정도 그냥 단가 나오니까 본인들도 요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영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적인 마켓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지식 산업이라고 해요. 지식 산업. 네. 지식 산업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쉐어가 안 되면 영업은 이렇게 막 얘기해도 못하면 막 따오고 개발자 넘어가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막 안 맞고 네. 막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니 6만 원짜리 받아왔는데 여기는 막 15만 원짜리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부서 간에 서로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우리 그 개발자 성과 분석 도구를 개발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개발자 성과 분석 도구예요. 서로가 인지되고 6만 원짜리 받아왔으면 6만 원짜리로 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며칠 만에 작업을 해야 되는 딱 나오니까 네. 그 시간에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짧게 작업을 해서 회사에 도움을 주고 이제 회사를 발전시키고 본인 성과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성과 도구를 만든 거라서 그 단가 기준은 상당히 그 애매하면서도 되게 단순해요. 네. 근데 이 원초적인 기준의 목적은 우리가 고객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 내가 고객이면 이 돈을 주고 할 거냐 라는 게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이게 시장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마다 틀려서 네.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성과를 잘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대분표를 만들면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고 단가표에 대해서 내가 추가 보충 설명을 지금 해드렸으니까 그 정도 단가로 선정을 해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대분표 분석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작업 방법 작업의 범위하고 지금 첫 설명드린 게 작업의 범위, 작업 금액 그죠? 저는 우리 작업 절차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요점을 정리해 다시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됐나요? 네. 그렇죠. 그럼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작업 방법하고 라이브러리 만드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면 네. 개발자는 뭐 이제 교육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작업 방법과 라이브러리 만드는 방법. 자, 작업 방법은 뭐 이클립스에서 그냥 FTP 연결해가지고 네.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실전에서 안 씁니다. 네. 왜 안 쓰냐면 이클립스에 바이러스 걸리면 거기 연결되어 있는 FTP들이 다 바이러스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앱 개발 툴과 FTP 연결해서 한꺼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요. FTP 툴을 사용하는데 우리 회사는 WS FTP를 사용해요. 컴퓨터에 WS FTP가 있어야 되고 FTP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 만약 WS FTP를 없으면 파일질라나 RFTP를 사용합니다. 파일질라 또는 RFTP 여기 사용해요. 파일질라하고 RFTP 사용 방법은 안 해도 되겠죠? 네. 뭘 사용하는지만 내가 설명드리면 나중에 쭉 모르는 부분들은 별도로 질문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또 일학습이니까 여기까지 다 안에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죠? 네. 그걸 사용해서 FTP 정보를 알아야겠죠? 해당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 정보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나에게. 내가 CEO죠?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뭐 좀 지나다 보면 맨 처음에는 나한테 물어보고 좀 지나다 보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네. 알 거예요. FTP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IP 주소. 그리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포트. 저는 포트 주소. IP주소는 도메인이죠, 도메인.
IP일 수도 있지만 도메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4개 정보를 알아야 네. FTP 접속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FTP의 아이디들은 다 거의 대부분 도메인에서 점을 빼요. 다 아시죠? 네. 도메인에서 점을 빼는 거예요. 에밀샵 접속. 네. FTP 서버 접속하는 것도 웹 홈페이지에서 그냥 접속하죠. 네? FTP 서버 접속하는 것도 웹 홈페이지 참 브라우저 띄워서. 아니, 지금 내가 그 전에 아까 파일질라고 RFTP 설명했잖아요. 제가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거 찾아보고. 파일질라고 RFTP 사용법을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거기다가 이걸 입력해야 FTP 접속이 된다고요. 지금 그 전에 이클립스에서도 이거 정보를 저장해야 해당 게 열렸을 거예요. 네. 그럼 똑같다고요. 이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 아이디는 도메인에서 점을 빼면 거의 다 맞고 네. 패스워드 정보는 각자 틀리고 포트도 각자 틀려요. 네. 도메인 주소는 알 거고. 우리 MSL은 도메인 주소가 뭐예요? ML 니코닷컴이에요. nic5.com. 자, 그리고 FTP 아이디가 숫자로 시작을 하면 우리 앞에 아이디가 T가 붙어요. T. 네. 앞쪽에. 이 정도가 이제 우리 FTP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거고, FTP 접속을 해서 한국까지 들리고 되나? 아까 작업을 보면 선정하는 거에 실질적인 거 설명 안 했어요. 작업은요? 작업의 범위. 아, ML 자료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네. 이 메뉴 권한은 우리 MSL 메뉴 권한은 우리 인사팀한테 요청을 해서 1대 접수돼가지고 1대 메뉴 권한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되고,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커뮤니티에 1대1 운영 상담에다가 글 써가지고 뭐뭐 메뉴 권한을 주세요 라고 등록을 해서 그 접수된 종이 프린트 해가지고 인사 담당자한테 줘야지 메뉴 권한을 만들어준다. 얘는 아시겠죠? 자료실이랑 업무표랑 내려가나. 네. 1대1 운영 상담에다가. 그럼 ML 자료실의 페이지를 보면 글쓰기가 있고, 네. 목록이 있고, 글 수정이 있고, 그죠? 그럼 그 페이지 URL들을 FTP로 따라 들어가면, 네. 그 URL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따라 들어가면, 그 해당 FTP,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아, 거기 그 코드들이. 아, 이렇게 좋겠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작업의 범위는 이 페이지 수들을 다 세야 돼요. 어떤 페이지, 몇 페이지 만들 건지 그게 작업의 범위예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 페이지 단가 했으니까 게시판 해가지고 페이지가 뭐 페이지, 몇 페이지 있는지 그래서 단가를 개분표 등록을 할 때 뭐 글쓰기 한 페이지, 글쓰기 OK 한 페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OK는 포함해 네. 글쓰기와 그렇게 해서 성질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 범위에 대해서 분석을 보충 설명했는데 작업 방법 그래서 FTP를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기획을 먼저 해야 되죠. 그죠? 기획을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요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우리가 단가가 많으면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걸 하면
그 안에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스토리도 다 스케치하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거기에 대한 DBI 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배운 FM대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지만 단가가 우리가 낮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은 돼야 돼요.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확인 자체 이런 것들을 빼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업을 빨리 시간에 해야 된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뭐 스토리보드 만드는 것들도 기획안들도 생략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이미지에서 스케치해가지고 스케치 연필로 스케치를 지우고 해서 그 스케치 된 걸 가지고 복사해서 우리 같이 돌려보면 돼요. 무슨 아시겠죠? 네. 우리 복사기가 단면 복사를 양면 복사도 되고 양면 복사를 단면 복사로 되고 양면을 양면으로 되고 다 되는 복사기니까 그 기능 찾아서 양면 복사로 종이 앞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아무래도 공유만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개발한 거가 잘 나오려면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접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를 명확히 사람들이 이해하고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만 해주면 돼요. 두 가지만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것들도 뭐 해야 하는데 사실은 5분, 10분이면 회의 끝나요. 근데 이 회의를 거친 거고 안 거친 거는 그냥 틀리다는 거예요. 회의 안 거쳤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결과가. 그죠? 회의 거쳤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더 이제 완벽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작업도 집중했을 때 한 번에 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작업이 효율적으로 빨리 끝나지. 이거 이건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건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업무 신청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보충 설명한 거에 라이브러리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니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 파일이라는 게 있고 안에 실 파일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공 파일은 저기 URL 주소예요. 그래서 이 공 파일은 말 그대로 안에 내용은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그냥 틀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뭐 헤더라든가 메타 태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틀만 잡고 있고 공 파일 저기 위에 URL에 있는 그 파일. 실질적인 파일들은 어드민 스캔이라는 폴더에 있죠. 어드민 원 폴더 밑에 같은 경로로 있어요. 뭐 멤버면 멤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멤버면 이렇게 해서 실파에 있는 거고 이 실파 안에들을 보면 라이브러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들은 그 본인이 스스로 그냥 수정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 프로그램에 펑션, PHP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 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쉬운 거 봐야 되는데, DB 셀렉트를 할 수 있네요. DB 셀렉트는 라이브러리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C 파일 안에 보면 라이브러리 뭘 사용했는지가 다 나오겠죠? 네. $lib 뭐 해가지고 뭐 $lib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라이브러리 이름을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사용 방법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첫 번째 인자는 뭔지 알죠? 네. DB 셀렉트라는 그 첫 번째 인자가 셀렉트할 테이블명 그거 두 번째. 두 번째 인자가 셀렉트할 필드명 네. 발표하면 전체가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테이블명 그 다음에는 조건문 네. 그 다음에는 오더바이 그 다음에는 그룹바이 그 다음에는 출력 제한 지점 리미트 몇 개 나오게 할 거예요.
없으면 그냥 단체 다 나오는 거고. 이런 형태의 여기 사용 방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기존 라이브러리와 작업이 돼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 생코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생코딩이라는 건 그냥 PHP 코드를 위해서 그냥 짠 거예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들을 그대로 짠 거예요. 자,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죠? 이제 첫 번째로 안정성. 두 번째가 뭐예요? 보고파. 자, 이 라이브러리 처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이겠지만 나중에 이 라이브러리 몇 개 안 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인지가 되면 다른 쪽에 더 본인들이 그 역량을 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라이브러리 안 되는 건 라이브러리는 기초적인 건데 뭐 XML을 사용한다든가 뭐 아작스를 이용해서 뭔가 더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뭐 그런 형태의 좀 더 이 액션이라든가 UI나 이런 것들을 더 보강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더 멋있는 형태로, 요즘 최근에 나오는 형태로. 거기 있는 부분도 향후에 더 라이브러리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라이브러리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해당 부분을. 이 로직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쓰게끔. 그 제이손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또 있을까요?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이? 이유가? 시간 단축? 시간 절약. 또 뭐가 있어요? 재활용은 당연히 재활용한다. 뭐 같은 개념인데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한 프로젝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기존 클래스는 이 프로젝트별로만 썼어요. 근데 우리 라이브러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전체 프로젝트에서 계속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우리가 수월하게 쓸 수 있다. 호출해서 쓰는 이거를 재활용이라고 하시죠. 네 가지 정도는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하고 보고파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쓰는 거고. 버그 테스트 다 됐을 테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조회해서 원지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간단해요. 내가 얘한테 뭘 던지면 얘가 나한테 뭘 줄 것이냐. 리턴값 뭘 줄 것이냐. 내가 얘한테 뭘 던지면 얘 뭘 처리하느냐. 그것만 하시면 라이브러리 이용하시기 편하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실질적으로 로마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쓰는 라이브러리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두 개가 분류가 돼야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쓰는 라이브러리도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는 있긴 하지만 다른 DB하고 섞이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쓴다. 네? 한 번 쓸 거 굳이 라이브러리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다. 예를 들면 우리 솔루션 쇼핑몰 관련 페이지에서 할인 정책에 의한 할인 비용을 뽑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는 관련 페이지 주문 내역 보여주기를 뿌려주고 장바구니에서 뿌려주고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서 뿌려주고 주문 확인 페이지에서 뿌려주고 마이 주문 관리 페이지에서 쓰여진단 말이죠. 그럼 그 라이브러리들은 안에 HTML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뭘 처리만 해서 값만 넘어와요. 그죠? 그럼 그 라이브러리 안에 문제가 있거나 변형을 하려고 하면 하나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 수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막 수정하면 안 돼. 라이브러리 만들 때는 항상 여러 번 쓸 수 있게끔 그 라이브러리가 원래예요. 이게 저거 첨부 파일에 있는 네. 저게 해당 라이브러리
요게 라이브러리죠. 그렇죠. 이거 받아보면 라이브러리 만드는 방법을 볼 수가 있겠죠. 저게 확정자가 INC로 되어 있어서 INC가 뭔지 싶어가지고. 현재 INC는 라이브러리의 그거예요. 요걸 설명해야 작업 방법이 설명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지금 코드 INC가 안 들어가 있는데 문서 난 에드 플러스거든요. 네. 연구점 설정에서 HTML에다가 INC를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죠? 한대 좀 했죠. 응? 한대 좀 잠깐만. 결제 관련이죠. 자, 라이브를 안에 소스를 보면 이게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클래스. 네. 네. 좀 PHP가 생소하죠? 네. 노즐은 다 비슷하니까. DB 셀렉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줬고, 네. 익스텐드 LIB 로드라는 삼성. 네, 그렇죠. 상속이죠. 그래서 LIB 로드라는 그 라이브러리 항상 그 공 파일에 호출이 돼 있어요. 네. 걔를 호출을 해놨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부르면 걔랑 다 호출이 돼요. 그 안에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은 DB 셀렉터 언더바를 이렇게 붙이게끔 해놨어요. 네. 얘는 클래스명 뒤에 언더바를 붙이게끔. 네. 그 뒤에 인적값들은 맞춰줘야겠죠. 네. 이게 한 방법 기록입니다. 펑션을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면 다시 펑션 게시판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DB 셀렉트 버전 2가 나올 수도 있고 버전 3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죠?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이제 많이 이제 능숙해지고 인지가 개념 준거가 좀 명확히 펑션이라든가 라이브러리 클래스 이거에 대한 개념 준거가 명확히 쳤을 때 네. 그때 이제 계속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필드가 없고 테이블이 없으면 에러 내라. 네. 그리고 뭐 똑같은 뭐 그냥 그 if 웨어문이 있으면 네. 웨어문 뒤에 이걸 넣고 이걸 넣어라. 네. 여기 어차피 넘어올 때는 그 조건문만 넘어올 테니까 웨어문을 추가하는 거죠. 네. DB 쿼리문을 생성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룹이 있으면 그룹 파일을 넣어라. 그죠? 그리고 오더가 있으면 오더 파일을 넣어라. 이렇게 차이있구나. 아주 쉽죠. 네. 자, 그래서 리미트가 있으면 리미트를 넣어라. 네. 그래서 SQL은 select, field, from, table, where, group, order, limit를 다 합쳐라. 네. 그래서 MySQL을 돌려서 리저스를 갖고 와가지고 리저스가 없으면 MySQL을 뿌리고 아니면 MySQL 리저스를 보내라. 에러 뿌리고 SQL을 보내라. SQL은 위에 넘은 SQL문이죠, 이거. select 문. 어디서 일어나는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짧은 것들이 더 많아요. 50% 이 줄보다 더 짧아요. 한 20줄 안에서 다 끝나요.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짜여지는 거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지 않고 기존 코드 안에 넣어서 그죠? 만들고 그러긴 했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다 짜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네. 다른 라이브러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징을 구현하고 페이징도 다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저게 DB 쿼리문 자체를 이렇게 안에 내용이 있으면은 웨어를 넣고 그룹파일 넣고가 그거 다 아니라 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결론은 그냥 웹 프로그래머들이 if 이어문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하느라고 이퀄스 네. 비효율적인 네. 자기 역량 강화가 안 되는 일들로 웹 프로그램을 써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 개발자들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쓰면서 더 보강을 하는 거죠. 그 게시판 하나를 짜는데 뭐 이틀 걸릴 거 이걸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가지고 1시간에 2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는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자 위주라면 이 코드가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용자가 그걸 항목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게끔 할 것이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계하고
HTML, CSS하고 연결하고 이 언어 간의 웹 프로그램 언어 간의 그 마술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고급 프로그램. 언어 간에 잘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른 라이브를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우리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게시판 안에 소스를 보면 요거를 이제 부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네, 것들. 이건 거기에도 그냥 라이브러리 요거 묶어서 호출해서 인풋으로 입력값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넘겨준 거죠. 자, 근데 다 설명이 됐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작업 방법을 좀 더 보강을 하면 네, 우리 그 작업 절차에서 작업관 회의록도 있고 했으니까 네, 그 이제 작업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 그걸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랑 개인표를 갖고 왔을 때 나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아니, 일단 내일 이렇게 한번 진행해.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빼먹고 설명 안 했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네, 그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 네, FTP 접속을 해서 네, 우리 그 작업 절차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건 또 요약이니까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FTP에 접속을 하면 해당 폴더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네. 뭐 아까 우리 그 뭐였었죠? 도메인 주소. 네, 여기 보면 MSA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MSA 어둠이네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도 그렇고 프로그래머도 그렇고 네? 가장 첫 번째 초짜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쫙 다운로드해요. 그냥 무작정 나오다. 내 컴퓨터 다운로드해요. 아, 근데 저는 그거 폴더 정리하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버릇들어져 있어서 금방 제가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초짜들이. 네,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이 다운로드 다 받는 것 자체가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안 돼요? 다운로드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당장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필요한 파일만 나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도메인명을 먼저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작업 폴더를 만들고 네, 작업 폴더 안에를 좀 여러 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자사 프로젝트, 외부 프로젝트 뭐 독립형이냐, 뭐 여기 뭐 솔루션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작업 폴더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뒷부분이야 뭐 작업 폴더 만들면 나중에 다 분류가 됩니다 자동으로. 네, 그래서 해당 도메인명을 먼저 안 두는 거예요. 해당 도메인명. FTP 접속을 하면 이 도메인에 접속을 하면 이 도메인 안에 구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 웹 경로가 public HTML이에요. public 언더바 HTML도 돼. 딴 데들은 뭐 따따따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 네, 아니면 뭐 도큐멘트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그건 똑같이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입구 도메인 밑에다. 폴더 구조를 똑같이 가야 돼. 그리고 MSL 어드민. 내가 작업해야 되는 판이 MSL 어드민이 있으면 MSL 어드민 만드는 거고 네, 근데 우리 공파일을 수정할 게 아니고 구파일을 수정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드민 스킨이겠죠? 어드민 스킨이 있다면 이 폴더를 만드는 거죠. 밑에다. 폴더 구조는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리코컴 도메인 안에 퍼블릭 HTML이라고 있는 건가요? 있으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죠. 오. FT 접속해 보면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고 어드민 스킨을 만드는 거고 여기다 커뮤니케이션이 네, 있을 거고 네,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 밑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수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일단 두 번 다운로드 받아요. 두 번. 하나는 오늘 날짜,
2016 9월 며칠에 26일 26일. 여기다 하나 받아놓고 수정 전이자니까 네.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밑에다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요걸 수정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내가 이거 수정하다가 잘못되면 원본 파일 다시 올리면 되죠. 네. 그죠?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다음에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또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고 2016 10월 26일 만들고 그 밑에 다운로드 받아서 요걸 수정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을 때는 워퍼 쓰기는 물어보겠죠. 워퍼 쓰면 돼요. 어차피 웹에 있는 게 다 최신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작업한 날짜 것들이 여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 주의할 게 내가 오늘 26일 작업했으니까 내일 작업할 때 26일 폴더를 또 만들고 저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네. 그죠? 응. 그냥 어머 한번 요번 프로젝트 끝나기 전까지 종결지 이 파일을 종결 처리하기 전까지 종결 처리 전까지 26일 날에 이 프로젝트 시작해서 그렇죠. 두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수정적으로 넣고 하나는 수정하는 파일로 바깥에 빼놓은 다음에 네네. 다음 날도 그거를 또 할 때는 형 거의 수정돼 일단 이 프로젝트 끝난 게 아니니까 이게 완전히 수정되면은 이거를 서버로 올리고 계속 올리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올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서버에서도 실주지 받고 이제 실전이니까 네.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까 커뮤니케이션인데 가상의 커뮤니케이션 1폴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폴더, 이 파일명을 바꾸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네.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1폴더에도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거 안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파일명을 다시 붙이면 나중에 또 다시 다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폴더만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 폴더에 올리면 돼. 테스트 하시면서. 그거 다 끝나면 요거 폴더를 꼭 지우는 걸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안 적어갖고 쓰레기 입장이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그 두 번째로 뭘 수정을 했는데 이제 그 파일을 안 쓰게 됐어요. 네. 뭐 하여튼 걔는 한 번에 합쳐가지고 그럼 그 파일을 정리해줘야 돼요. 서버에서는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그냥 지우는 다운로드 받아놓고 지우는군요. 네.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고 향후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 폴더를 내가 관리하는 소스 서버에다가 마감 처리하면 폴더 구조가 똑같으니까 네. 뭐 계속 쭉 되겠죠? 그냥 버퍼 쓰면 이제 쭈르륵 고쳐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프로젝트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소스 관리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네? 얘기를 해서 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 명이 우리는 항상 여러 프로젝트 여러 명이 다 통으로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관리가 잘 그렇게 멀티로 되게끔 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원합니다. 내일